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반장 필승 전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무탈히 잘 지냈는데 요즘 막 꽃가루가 막 날리고 막 밖을 보면 벚꽃이 너무 이쁘게 피고 그런데 막 비염이 막 걸려가지고요. 와, 정말 여러분들 아무튼 비염 조심하십시오. 비염 있으신 분들은 거의 계속 제 목소리 조금 이상하죠, 그죠? 조금 이상해요, 그죠? 어떤 분이 막 그러시더라고. 왜 이렇게 약해요? 막 이러고 코가 큰데 왜 이렇게 약하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코가 크면요 콧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힘듭니다. 아무튼 네,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은 그래요. 이제 벚꽃도 피고 거의 만개를 했더라고요. 예, 만개를 했어요. 이제 서울 쪽도 보더라도 만개를 해서 조금 평년보다는 좀 일찍 폈다라는 게 이제 좀 체감상 느끼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날씨는 좀 많이 따뜻해졌고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또 많이 있고 근데 또 벚꽃은 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변동성이니까요. 이게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밖에 뭘 나갈 수가 없어요. 외출을. 하늘이 계속 뿌예요. 맑지도 않고 뿌엽니다. 그래서 조금 그죠, 외출, 산책 이런 거 나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더 좋아지겠죠, 그죠? 좋아질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마음고생 하시고 또 오늘은 또 조금 웃으실 수 있으시고 그랬을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보면서 와우 막 이럴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을 좀 가지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과연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볍게 한번 짚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변동성 시장에서. 네? 지금 전쟁이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신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10시에 그러시는 바람에 갑자기 주가가 확 밀리죠.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그냥 귀 닫고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약간 제 그거였습니다. 눈만 뜨고 있죠, 눈만. 눈만 뜨고 귀는 닫자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거 하자. 이게 제 답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딱 중심을 잡는 건 결국에는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내 할 것만 딱 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제 결론이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분이 등장하셔야죠. 그분이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 그죠? 여기서 트럼프만 적으면 좀 그렇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이렇게. 예, 대통령.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전부 다 빠방 하고 밀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좋은 얘기하고 종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들면 갑자기 또 한 5%, 6% 폭등하고 그러다가 어제처럼 갑자기 또 10시에 종전 기대감을 가지고 막상 대국민 연설을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분께서는 신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며 주가를 또 밀어버리는 이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어제는 거의 4% 5%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은 좀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어요. 거의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좀 시장이 조용하더라고요. 오늘 마크롱 대통령도 오늘 방한을 또 하셔가지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또 MOU에 관한 또 체결 국가 간에 또 어떻게 또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또 나온 것 같은데 가볍게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전쟁 이거 이제 지겹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좀 단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단련에 우리가 약간 근육이 붙어야 돼. 근육이 이제는 단련을 딱 해서 그래 밀어 오케이 분할 매수 오케이 또 밀어 오케이 분할 매수 올려줘 오케이 익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전쟁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제. 너무 노이즈니까요. 자, 어찌됐든 전쟁 얘기 말고요. 그냥 이것만 그냥, 뭐 이것도 뭐 거의 전쟁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뭐 유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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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이제 근월물이라고 하죠. 근월물.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근월물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뭐 5월 달 거를 거의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8달러 정도 됩니다. 108달러. 108달러.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달 거 10월물이라거든요. 10월물. 미리 선물. 먼저 선자 쓰잖아요. 그죠? 앞선자. 선자 선물. 10월 달 거에 대한 유가를요. 지금 82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82달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을 전에 어느 정도 종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 전에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고 이쪽에다가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전쟁이란 건 조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종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그게 너무 국제 글로벌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그게 있겠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여파로 인해서 타 주변국들이 피해를 보는 어떤 이런 환경도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종전이 될 겁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가을 전에는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유가라 함은 결국에 종전이 되고도 어느 정도 7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는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 시설들이 거의 다 폭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구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라서 유가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0달러 밑으로 제가 이제 70달러 밑으로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찌됐든 85달러라도 82달러라도 좋다 이겁니다. 좋다. 자, 그래서 유가적인 부분이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종전은 한 4월 전, 가을 전으로는 좀 끝날 수 있겠다라는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어요. 거의 변동성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요. 이 안에서 요렇게 갔어요. 요렇게. 거의 요런 흐름이었어요. 1분봉으로 봤을 때. 1분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나이스했고요. 나이스했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매적인 부분. 뭐 원전, 조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순환매. 있죠? 순환매. 그렇게 좀 돌아가더라였어요. 돌아가더라. 전방위적으로 오늘 좋았다. 시장이 나쁜 흐름은 절대 아니다.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이거거든요. 이건데 자,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갔던 거 테마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재생이에요. 그 제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면서 SK 이터닉스 내일 들어올릴 것 같습니다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렸는데 들어올렸죠 오늘.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 산업을 이 두 개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광통신이죠, 광통신. 광통신. 여기에는 뭐 통신 장비도 있고요. 통장 까봐. 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5G 뭐 이런 거랑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실리콘 포토닉스. 광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귀 닫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급. 즉 돈이 들어온 테마입니다. 돈이 들어온 테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기조입니다. 정부의 기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미 들어서기 전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필두로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고 일단 원전은 아니다였어요. 원전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전력 소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SMR이라든지 원전적인 부분, 전력 설비적인 부분이 이제 튀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탈원전을 폐기를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실제로 또 그러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폐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원전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조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결국에 에너지 안보가 결국에는 국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글로벌적인 분위기, 그죠? 이런 것도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간의 MOU를 할 때 물론 핵심 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MOU를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간 게 뭐였냐면 해상 풍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풍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또 튀어 올라갔죠. 그죠? 뭐 플랜트 그죠? 뭐 태용 이런 것들 단조하니까요. 그리고 뭐 피팅 밸브 관련된 종목들, 조선 기자재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원전 기자재도 되고 실질적으로 기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기자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것들이 막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거. 단순히 뭐 이해를 하려면 전력 설비로 땅을 파고 막 전선을 넣고 변압기 막 해야 되고 그죠? 초고압 막 전선 넣고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플랜트도 있어야 되고 단조도 딱 해놓아야 되고 그죠? 할 게 많아요. 그런 기자재들이 이제는 낙수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필두다. 그리고 이것도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모두 다 신재생 에너지를 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은요. 화석 연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이 행정부는요. 석유 그리고 LNG 이거 많이 캐서 많이 팔자. 화석 연료 많이 해서 많이 팔자가 그 기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어제도. 호르무즈예요? 니네들 알아서 해. 그렇다면 그냥 우리나라 기름 사. 이거예요. 모든 게 거기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름은 안 나잖아요. 아시아는.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또는 뭐 프랑스가 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영국이 됐든 간에 이 신재생 에너지 대만도 그래요. 지금 대만도 해상 풍력에 관한 걸 이제 입찰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 입찰서를 이제 내고 있죠. 제출하고 있어요. 그죠?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핵심적이다. 이거는 글로벌적으로도 원전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 조금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의 기업인들이 우주 태양광 이러면서 오히려 기업인들이 더 보고 있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조 이거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광통신 이것도 좀 마찬가지죠. 뭐 AI 데이터 센터를 할 때는 뭐 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이 데이터를 이렇게 뭐 주고받고 이런 것보다는 즉 빛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광통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 차세대 첨단 기술이라 그래서 또 젠슨 왕이 또 그렇게 말을 하셨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광통신 쪽이 또 굉장히 부각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 이 광통신이 엄청나게 과열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이 두 개가 지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제가 어제 SK 이터닉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거 이제 어떻게 돼? 그럼 이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돼요? 광통신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갔죠 오늘. 어제만 하더라도 SK 이터닉스가 이렇게 기준봉의 이 상단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치고 있었다고요. 그 제가 어제 그거를 애프터 픽 해가지고 이거 내일 되면 이렇게 들어 올릴 겁니다. 이랬어요. 이거는 차트상으로 엄청나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준봉의 상단, 헤드존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기준봉의 상단에서 박스권을 친다라는 건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딱 간을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재료 하나가 딱 붙어버렸다. 내일 급등이다.
갔어요. 가버렸어요. 네. 뭐 대명에너지도 움직였죠. 갔어요. 예. 그러니까요. 돈이 들어온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 닫고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재료 붓고 테마 있고 돈 들어오고 돈 싸들고 들어왔으면 나도 돈 싸들고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게 정필승의 귀 닫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필승 필승 로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필승 로드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뭐냐? 비중 조절 그리고 분할 매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아 한다니까요. 3분할 매수법.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따닥따닥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남겨주세요. 3분할 매수법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그거한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5,000원 이하 물론 저도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5,000원 이하라고 하겠죠.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래는 5,000원 이하 분할 매수 하면 도대체 언제 사라는 얘기야? 어디서 뭐 어떻게 사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잖아요. 분할 매수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근데 저는 과거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강의로 2번이나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기준봉 매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비중이다.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 오늘 이번과 같은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막 비중을 20% 놓고 이러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5% 그죠? 많아봤자 10% 정도지 막 20% 놓고 30% 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일단 중요한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나는 주가 아니에요. 난 100주, 200주로 할 게 아니야. 저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금은요. 주가 아니고 뭡니까? 원입니다. 원. 돈이죠. 전체 투자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 4천주 있습니다. 저 만주 있습니다. 주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얼마 있어요? 4천만 원이요. 얼마 있어요? 저 1억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4천주 있습니다. 1억주 있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가 아니라 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께 중심가, 저가 이래가지고 기준봉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필승의 삼각 매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걸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안 하느냐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잘 사요. 3분할 매수법. 장대 양봉. 이게 장대 양봉을 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추세 추종 매매 알죠? 추세 추종. 이제는 기준봉이 안 나와. 기준봉이 이제 안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 장비들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빠지죠. 그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올라갔을 때 얘네들을 하나의 일봉으로 보세요. 양봉만 계산해서. 양봉으로만 보고.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의 양봉이면 이게 하나의 양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는데 5개가 양봉이더라.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보라고요. 하나로 보면 얘의 종가, 중심가, 저가 있으면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된다고요. 어려워요? 계산하기 싫어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은요. 여러분들께 수익률 자랑하고 여러분들께 종목 얘기하고 사세요 이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기법,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올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안정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비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요.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사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안 떨어지면 안 해요. 무조건 내려올 때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사는 거는 내동매매입니다. 안 돼요. 여기 딱 다 써. 오케이, 샀어. 그러면 내 평단가가 예를 들어 1, 2, 4를 샀어요.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샀어요. 그럼 대충 평단가가 한 여기에 나옵니다. 이쯤에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 평단보다 올라갔으니까 뭡니까? 난 여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주가는 낮은데 평단을 보니까 얘가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익절하는 거죠. 이게 분할 매수의 마법인 거예요. 아무도 안 해. 거의 안 해요. 왜? 말을 안 해주거든. 이야. 그냥 딸랑 띡 끝.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죠. 장대항봉이에요. 자, 처음엔 정말 잘 사.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잘 사요. 오케이. 샀습니다. 네, 샀습니다. 100만 원에 자, 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20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2차 여기 이 가격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밀어. 파트너님 밉니다. 어떡합니까? 기다리세요. 저 못 기다리겠어요. 에랏 하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주가 나중에 더 떨어지겠죠. 그럼 물 또 탈 겁니까?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 여기 딱 뭡니까? 사냥꾼처럼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딱 닿는 순간에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면 안 돼요. 내 현금이 그냥 이유 없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갑자기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내 돈을 낭비를 하지 말라고요. 이거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는 뇌동매매예요. 딱 구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 2, 3차로 나눠서 딱 보고 있어야 돼요. 내려왔습니다. 사세요. 내려왔습니다. 사세요. 내려왔습니다. 샀습니다. 오케이. 주가 반등 좋습니다. 파세요. 그러면 내 평단가는 여기인데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 수익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매매법이에요. 그리고 제일 안정적인 매매법이다. 혹자는 이게 물타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물타기는 뇌동이에요. 떨어질 때마다 그냥 모르겠다. 이씨 그냥 사버려. 모르겠어. 그냥 막 2천만 원치 더 사. 이게 뇌동 매매고 이게 물타기고 이게 떨어질 때마다 산다라는 거지. 내가 계획하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분할 매수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A 종목에 투자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종목에 1,0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현금이 300이 있죠. 현금이 30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00만 원에서 현금 비중 빼놓고 시작해란 말입니다. 700만 원만 가지고 해라고요. 700만 원만 가지고. 이해되세요? 자, 더했어. 700이죠. 700이죠. 그러면 300 어디 갔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0을. 주가가 쭉 빠지죠. 빠졌다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오죠. 이때 300 넣어가지고 평단가를 완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를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고 왜 현금 가지고 있으라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그냥 뭐 왜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다 써버려야지 뭐. 종목 들어가는데 난 내 눈앞에 현금 있으면 안 돼. 막 사고 싶어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한다고요. 안 된답니다. 절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필승은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제 주변 사람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 가르칩니다. 분할 매수해라고. 제가 왜 애프터마켓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하세요? 이러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일단 잠시 이렇게 전반전은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래 보시면은 QR코드 나옵니다. QR코드 여러분들 카메라 가져다 대신 다음에 찍으시면 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자료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후반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할 매수 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매번 방송에서 하려고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매매, 분할 매수의 어떤 힘, 이거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매번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기사인데요. 즉시 상장 폐지, 감사 의견 거절 상장사 속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산 시즌을 맞아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증시 퇴출 우려가 커지고 있더라.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025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의 검토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장 폐지가 발생된 기업이 총 29개더라. 유가증권 시장, 이스타코, KC그린홀딩스, STX, 대오AL, 금양,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7개사가 퇴출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근데 우리 여러분은 많이 보이는 게 있죠? 금양. 금양. 그래요. 금양 지금 사태. 현재 이제 부산에서 향토 기업인데 이 지금 주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좀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금양을 딱 놓고 봤을 때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주주 배분 유상 증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삼성 SDI나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도 똑같이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바로 금융당국에서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금양은 좀 늦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늦어지고 나서 그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5만 7천 원이었었는데 이게 그냥 거의 10,000원 밑으로까지 밀려버리는 그러한 게 발생이 됐어요. 이 국내 최초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수주도 2조 원이 넘는 수주 계약이 다 따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라든지 텅스텐 이 부분이 이제 몽골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넓히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원재료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금양을. 그때 당시 2차 전지로 인해서 2023년도부터 이렇게 돼서 아마 엄청나게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전 재산을 막 다 넣으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현재 거래 정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지금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힘내시고요.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LF 세미, 옵티코어, MG캠, 생명과학, 메디콕스, 투비소프트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옵티코어를요. 네, 옵티코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기사는요. 결국에 의견 거절은 뭐냐? 의견 거절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인데 이 의견 거절이 최하 단계라서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거나 회계 기준 위반이거나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옵티코어를 한번 봤습니다. 옵티코어. 이야, 주가가요. 쫙 빠졌다가 와, 절묘합니다. 여기서 막 가고 막 저점 올리면서 막 올라갑니다. 이거죠. 현재 코스닥입니다. 시가총액 2천억입니다. 그리고요. 보십시오. 투자주의 환기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된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 위치 어디 있습니까? 거래 정지죠.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거래 정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았던 신고가 달성한 이후에 거래 정지예요. 과연 이거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확대해봤어요. 제가 기준봉 얘기하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죠, 이게. 네,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기준봉이 딱 발생을 해서 이렇게 빼버리고 거래정지 삐 온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게 과연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모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이게 옵티코 주봉이에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거래 정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부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역사상으로 제일 고점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거래 정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그것도 아니야. 쫙 올려놓고 여기서 거래 정지예요. 이거 정말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 봤어요. 그래서. 네, 이렇습니다. 적자요. 적자입니다. 4년 연속 적자예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갔던 이게 최근이잖아요, 이거. 얼마 전까지 됐던 종목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러면 이걸 봤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여러분들께 여러분 제발 좀 이것 좀 보세요. 대주주 지분도 좀 보시라고요. 이렇게 적자 기업들은 대주주 지분 무조건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7%고요. 83%를 아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 물량 다 개인한테 다 던지고 나갑니다. 거래 정지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제일 고점에서 잡았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정말 막 분노가 침입니다. 진짜로요. 이거 제가 백날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거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예요. 본질 가치가 동전이라고 1,000원이 안 돼요. 껌 한 통도 안 되는 주식이에요. 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들어갔느냐고요? 왜 들어간지 설명해 드릴게요. 통신망, 광 트랜시버, 즉 뭐냐? 광통신 테마. 아까 보셨죠? 차트. 기준봉 들어온 거. 광통신 테마들 다 수급 들어오고 거래대금 터지니까 얘도 같이 덩달아서 터지고 나서 거래 정지예요. 여러분들 광통신 대부분의 종목이 실적이 좋지 않아요. 물론 실적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이 엄청납니다. 네?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엄청납니다. 그런 거 잡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상패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이거는 아예 깨져버린 거다. 그리고 광통신이면 광통신 중에서 정상적인 거 하면은 이럴 일 없다. 그런데 BPS 본질 가치가 껌 한 통도 안 되는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넣고 수천만 원씩 넣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제?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보세요. 광통신 전부 테마 붙어서 들어 올릴 때 이게 보세요. 들어 올리고 나서 쫙 빼버리죠. 그러면서 거래 정지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만 확실히 보더라도 이런 종목 절대로 안 잡습니다. 안 잡아요. 뭐 1년, 2년은 적자일 수 있어요. 4년이잖아요. 4년. 이미 이거는 4년 적자면 상패 리스트, 관리 종목 리스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건이 그래요. 요건이.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웬만하면 요즘에 여러분들께 굳이 이렇게 막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런 종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좀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막 이건 지루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후반전은 어찌됐든 얼굴을 붉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고 후반전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 안에 보시면 QR코드 있어요. 그쪽으로 카메라 가져다 대신 다음에 이렇게 링크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좀 보실 만한 것들 뭐 특히 시황 같은 부분들 올려놓으니까 그거 정말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장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연장전 첫 번째입니다. 뭐 뒤에 또 있어요. 어찌됐든 연장전 첫 번째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시공 대본법 해서 잠수함 기법입니다. 잠수함 기법, 잠수함 기법. 그죠? 그래서 기준봉은 뭐라 그랬어요? 세력의 흔적이에요. 들어온 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 있죠,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세력이 들어온 게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딱 들어왔어요. 오케이. 시작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페이크일 수 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뭔가 들어온다.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전에 바로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 전에. 그러니까요. 뭔가 한번 들어 올리려고 시동을 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력의 신호, 추세 전환의 신호다. 그 신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잠수함 기법. 그러니까 잠수함 기법 지금 뭐 난리 났다니까 뭐 최고의 기법이다. 이거는 뭐 불패다. 패할 수가 없다. 분할 매수로만 하면 패할 일이 없다. 맞아요.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 뭐 사람들이 뭐 기준봉 얘기 왜 이렇게 하냐 그러죠? 아니 그 사람들이 보는 차트와 제가 보는 차트는 다르니까요. 예, 누군가 저한테 그랬어요. 퀀트 트레이더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알죠? 설계판을 읽는 전문가 정필승 이거 제 타이틀이잖아요. 설계판이에요 이게. 설계판. 그래서 이렇게 쫙 빠졌다가 거래량이 없이 빠지다가 갑자기 톡 하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상방으로 움직이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신호예요. 그런데 바로 올리지 않아. 여기서 민단 말이에요. 밀어. 그러면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뜨면. 그리고 나서 급등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분할 매수. 이 종가에서부터 이 기준봉의 여기까지를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3분할로. 3분할로. 크게, 넓게. 만약 이게 높은,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이만큼이 이제 좀 공간이 넓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분할 매수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분할 매수.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SK 이터닉스, 뭐 대우건설 다 말씀드린 거 여기 위에서 상단에서 이렇게 기준봉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들어올린다. 오늘 SK 이터닉스 여러분들이 차트 한번 켜놓으시고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오늘 들어올릴 거라고. 네. 자, 에코프로머티 실전입니다. 이거는 실전입니다.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전입니다. 어떻게 실전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예요. 3월 24일에 실전입니다. 여기 이제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요. 제가 이날 보이시죠? 이거 뭡니까? 잠수함이죠. 이날 67,500 520원 이때를 매수가로 해가지고요. 75,000원까지 가자 그랬어요. 가서 여기서 한번 절반 하고요. 다시 주가 쫙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올려서 또 여기서 73,500원에서 전량 익절하고 끝냈습니다. 그게 몇 프로냐면 8.89예요. 그러면 며칠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에 일단 첫 번째 8.89 얻었고 두 번째도 8.89 끝. 3일이죠. 자, 솔리드입니다. 이건 조금 길었어요. 솔리드, 통신장비, 방산.
솔리드는요, 굉장히 컨센이 좋게 나왔어요. 이거 목표 주가가 얼마냐면 2만 원입니다. 증권가에서 2만 원을 잡았어요.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얘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었고요. 통신 장비 테마 움직일 때 거래대금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미 앞쪽에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신고가 기록했어요.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돈 들어왔다. 그래 시작하자. 종가에서 한번 삽니다. 오케이. 종가 베팅을 했죠. 종가 전 매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원래는 갭을 뜨면 팔라 그랬는데 갑자기 밀더라고요. 그럼 바로 또 대응이 있죠. 오케이 괜찮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는 뭐다? 분할 매수다. 분할 매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요렇게 하면 보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분할 매수. 이렇게 해서 딱 라인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 처음에 15,950원에 샀고 그 다음에 15,000원에 샀어요. 1, 2, 그죠? 그 다음에 3, 여기까지 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3. 그러고 나서 빠지는데 기다렸어요. 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거든요. 기다렸어요. 손절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들어 올렸죠. 지금 여기 갔어요, 오늘. 근데 우리는 여기에 끝내고 끝냈어요. 12%입니다. 분할 매수예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평단이 이쯤 된다고, 이쯤. 이쯤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한 12%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끝! 실전입니다. 며칠이에요, 이거? 1, 2, 3, 4, 5, 6, 7. 6일. 6일이에요. 6일. 6일. 자, 그 다음. 신성 ENG입니다. 이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상가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래요. 이게 원통합니다. 저희는요, 어제 여기에서 끝냈거든요. 와, 근데 이거 오늘 상가, 이게 좀 그래요. 자, 아무튼,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종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샀어요. 여기가 아니다. 이거는 2분할이었어, 2분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2분할로. 그리고 나서 평단을 여기에 맞춰놨죠. 여기에 평단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한 11% 정도 됐거든요. 11.89%였는데 11%라고 했을 때 여기서 끝냈어요. 왜냐하면 호가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호가가. 그때 이 29,000원에서 엄청난 양의 물량이 여기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2,900원에서 끝내야 된다. 2,900원에서. 그걸 끝냈는데 맞아요. 정확하게 2,920원까지만 가고 밀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네. 이게. 그게 조금 그래요. 그죠? 100%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약간 좀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캡스톤 파트너즈예요. 이거 실전입니다. 자, 캡스톤 파트너즈 보면은 여기에서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날 얘기했는데 기준봉 이거 뜨기 전에 했어요. 이날. 여기 보면 박스권으로 계속 이 저가를, 이 시가를 때리더라고요.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료가 있었어요. 리벨리온. 재료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죠? 하루도 아니야. 이거 그냥 10%인데 이거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4시간. 4시간이에요, 4시간. 단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올리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 목표가까지 갔는데 이거 상한가 갔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한컴이드입니다. 3월 30일 실전입니다. 자, 오케이, 됐어.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네요. 오케이, 땡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5,000원에서 먼저 샀어요. 왜 5,000원이냐? 호가가 바뀌는 지점이죠. 이게 곧 지지저항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5,000원 미만은 호가가 5원 단위고요. 5,000원부터 2만 원 미만이 호가가 10원 단위죠. 그죠? 이 5,000원에서 한번 샀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샀습니까? 여기 4,800원에서 한번 샀습니다. 이날 2번 샀어요. 이렇게 2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 끝. 수익률이요? 10%요. 자,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이거도 잘 보세요.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재료가 있죠. 이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에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UC, 울트라 캐스퍼.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고요. 그거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원래는 풍력 에너지 엄청나게 거대한 걸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도 그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까지 인프라를 넓혔고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에 수주 계약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을 때인데 기준봉이 발생했고요. 무려 거래 대금이 8천억이 넘게 터졌어요. 그런 다음에 쫙 올라갔다 빼죠. 그래서 제가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오케이. 18,450원에 잡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그죠? 갔어요. 몇 프로예요? 15%입니다. 근데 분할 매도해라 했어요. 1차. 그래서 1차 10%, 2차 15% 이렇게 갔고요. 자,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삼지전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루예요. 아까도 하루였어요. 하루. 삼지도 이날 얘기해서 이날 판 거예요. 하루.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거래대금 됐고. 자, 이게 뭡니까? 잠수함 기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25,800원부터 26,200원 사이 여기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갔습니다. 왜 이때 팔았습니까? 왜 28,500원에 팔았습니까? 이때가 10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국민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 얘기 나오면서 저는 바로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시 빠질 거니까. 빠졌죠. 근데 더 갔어요. 원래 목표가까지는 뭐 갔어요. 근데 뭐 이건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오늘 좋을 줄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제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대명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어제 사서 오늘 갔습니다. 대명에너지.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전부 기준봉 하잖아요. 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제 그 10시 있죠, 10시. 그래서 아까 보셨죠? 삼지전자를 팔고 얘를 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빨리. 왜? 지금 분위기가 유가 막 올라와. 오케이,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 갑시다. 여기에 들어갔죠. 22,900원에. 그래서 어제 뭐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끌고 26,000원이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까지 갔어요. 이게 수익률이 13%입니다. 하루요. 하루. 네, 하루. 자, 여러분 아무튼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계속적으로 뭐 말씀을 뭐 뒤에 자료가 더 있는데 어느쨌든 시간이 얼추 다 돼서 뭐 간단하게만 그냥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말씀을 드릴 거냐면 기준봉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돈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 종목으로. 근데 그게 테마에서 순환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강하면 지금 뭐 아까 광통신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 테마가 강하면 그 안에서 순환매가 또 일어나요. 어떤 거는 올라가면 못 올라간 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순환매가 또 돌거든요. 그러니까 기준봉이라는 것은 즉 돈을 엄청나게 싸들고 들어왔던 그 장대 양봉을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딱 말뚝을 딱 박아놓고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올라가면 익절 이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준봉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원래대로 회귀를 시켜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가의 탄력성입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한번 그냥 들어 올립니다. 기준봉의 특징이 그거예요. 기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급등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급등할 때 판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요즘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얘기 안 하고 막 신석기 얘기하면 그때 사가지고 종전 얘기하면 팔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어찌됐든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실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필승이는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다 달라지니까 좀 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말입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